지금부터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쓴 손흥민 선수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1992년 7월 8일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손흥민. 그리고 그는 훗날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된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K리그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손흥민은 유치원 시절부터 운동장보다 넓은 아버지의 철학 속에서 자라났다. 공 하나. 그리고 끝없는 반복 훈련. 그것이 손흥민의 어린 시절 전부였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기보다 아버지와 함께 드리블 연습을 했다. 양발을 똑같이 쓰기 위한 반복 또 반복. 놀랍게도 아버지는 흥민을 초등학교 때부터 경기 출전을 거의 시키지 않았다. 기술이 미완성된 상태로 경기에 나가 버릇드는 습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 시기 손흥민은 경기장보다 훈련장이 더 익숙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싫어하지 않았다. 그저 공을 차는 것이 좋았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재능은 점점 깨어났다. 그리고 결국 그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큰 무대로 향하게 된다. 중학교 진학 후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 유스 프로그램인 KFA 유스 아카데미에 선발된다. 이곳은 해외 유럽팀과의 연결이 활발했고 손흥민의 인생도 이때 크게 바뀐다. 2008년 불과 16살의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 팀 함부르크 SV에 입단한다. 처음엔 언어, 문화, 음식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무기는 기술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실함이었다. 훈련장에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선수. 그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2010년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는 단숨에 유럽 팬들의 주목을 받는다. 프리미어리그 강호 첼시를 상대로 엄청난 득점을 기록했다. 독일 언론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스타를 발견했다. 2010년 10월 그는 공식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는다. 당시 나이는 18세 그리고 114일. 함부르크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이었다. 그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폭발적인 스피드,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쓰는 양발 능력, 강력한 중거리 슛,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2013년 그는 독일의 명문팀 레버쿠젠으로 이적한다. 이곳에서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밟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2015년 여름 마침내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한다. 그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 중 하나를 기록하며 잉글랜드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다. 하지만 그가 꿈꾸던 화려한 무대는 쉽지만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 손흥민은 매우 힘들었다. 빠르고 강한 리그의 스타일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다. 부상도 잦았다. 정교한 터치도 무뎌지고 몸싸움에서도 밀렸다. 그 당시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실패할 것이다. 이적료가 아깝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초기에는 다른 팀으로 임대 혹은 방출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였다. 손흥민은 흔들렸었다. 결국 시즌이 끝난 어느 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잡아준 사람은 포체티노 감독이었다. 감독은 말했다. 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흥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훈련장에서 자신의 약점인 프리미어리그식 피지컬을 보완하기 위해 체력 훈련과 근력 훈련을 남들보다 몇 배로 반복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위기, 그것은 병역 문제였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 만약 군 복무를 하지 못하면 손흥민의 유럽 커리어는 사실상 끝날 수도 있었다.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기회는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것. 단 한 번의 실패도 허락되지 않는 인생 최대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수였다.
2016년 이후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했다. 폭발적인 스피드, 정확한 마무리, 그리고 특유의 침착함까지. 그는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18년 아시안게임, 그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 한국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다. 손흥민의 군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눈물을 흘린다.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 그리고 팀을 이끌었다는 책임감. 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 이후 손흥민은 더 무서운 선수로 성장했다. 2019년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전설적인 멀티골을 기록한다. 세계 축구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또 그해 그는 벌리를 상대로 약 70m를 단독 드리블에 골을 넣는다. 이 골은 2020년 피파 푸스카스상 전 세계 최고의 골에 선정된다. 손흥민의 전성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토트넘의 주포 해리 케인이다. 두 선수는 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케인은 뒤로 내려와 정교한 패스를 찔러 넣고 손흥민은 폭발적인 속도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다. 둘의 콤비네이션은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2020-2021 시즌 손흥민과 케인은 어시스트와 득점을 서로 주고받으며 역대급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단일 시즌 호흡골 기록을 갈아치우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23년 두 사람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합작골을 만들어낸 듀오로 등극한다. 이 기록은 램파드와 드로그바, 앙리와 피레스 같은 레전드 조합들을 모두 넘어선 성취였다. 손흥민과 케인은 단순한 팀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빛나게 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케인은 말했다. 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와 함께 뛰어서 기쁘다. 손흥민 역시 말했다. 케인은 믿을 수 있는 선수다. 우린 서로가 어디에 있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둘의 조합은 토트넘 팬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는 새로운 전설 한 줄을 더 기록하게 만들었다. 2021-2022 시즌 손흥민은 마침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른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수상이었지만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다. 리그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다.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은 업적이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단지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겸손함, 그리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 유럽 빅리그에서 비유럽인이 주장 완장을 차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일이다. 그는 매 경기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팬들에게 항상 밝게 인사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유다. 손흥민은 말했다. 나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골을 넣기 위해 뛰지만 무엇보다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아직 완성된 전설이 아니다.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역사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한 소년이 춘천에서 공 하나로 시작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성공 신화다.